안녕, 이하레주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8강 본문 38쪽 넷째 줄부터 40쪽 끝줄까지예요. 오늘도 논술, 그러니까 글쓰기 실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ER에듀 학습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죠? 직접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주요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나요? 주어진 시간 안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써보세요. 오늘 내용은 새벽 일찍 어구와 낚시에 쓸 미끼를 챙기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낚시를 준비하는 노인과 청년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구를 챙기고 미끼를 챙기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날의 낚시를 준비하는 거죠. 드디어 낚시를 나가네요.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하루도 아니죠. 낚시를 마치고 들어와서 다음날 다시 낚시하러 나가기까지의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85일째가 되겠네요. 오늘은 꼭 물고기를 잡아야 할 텐데 말이죠.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응원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아볼 단어는 하나예요. 바로 불과하다. 불과하다는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이다. 또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원래 그 본문 자체가 그 단어의 예문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문을 들지 않았죠. 근데 오늘은 단어가 하나니까 한두 문장 정도 예문을 생각해 봐요. 이할 분교의 학생은 10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개 사원에 불과한 제게 이런 큰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장 교정. 오늘의 문장 교정 시간입니다. 화면 속 문장을 적절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세요.
잘 고쳤나요? 이 문장도 조금 긴 편이죠? 그래도 잘 고쳤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죠. 떨쳐내다는 이제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거나 버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떨쳐내는 거니까 여기선 잠을 완전히 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는 꽤, 아주 또는 많이 등등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그런데 너무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어떤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느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에 좀 더 잘 어울리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를 긍정적인 표현에는 쓰지 않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요즘은 긍정, 부정에 다 써도 되는 단어로 인정하죠. 그럼 문장을 어떻게 바꿔볼까요? 우선 잠을 떨쳐내기가, 그러니까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가, 잠에서 완전히 떨쳐내는 거니까 완전히 깨어나기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가 너무 힘들긴 했지만 청년은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고 있었다. 여기를 정신을 차리는 중이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를 다른 단어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가 매우 힘들긴 했지만 이라고 해도 되겠죠? 매우 힘들긴 했지만 청년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중이었다. 떨쳐내다를 완전히 깨어나기가, 완전히 깨다로, 그리고 너무는 이제 매우로, 그리고 차려가다는 차리는 중으로 바꿔본 거예요. 앞선 강의에서도 몇 번 말했었지만 주어,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청년이 되겠죠. 이 청년을 앞으로 빼도 되죠. 그래서 청년은으로 시작하고 뒤 내용을 쭉 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잠을 떨쳐내기가, 또는 청년은 잠을 떨쳐내기가, 또는 청년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가 너무 힘들긴 했지만, 또는 매우 힘들긴 했지만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고 있었다.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중이었다. 이렇게 문장을 몇 개로 바꿔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교정을 해봤나요? 여러분의 교정문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문장을 또 볼까요? 화면에 나온 문장을 또 적절한 시간 안에 교정해 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오래전부터 노인에게 식사란 그냥 지루한 일에 불과했다. 7강에서 말했듯이 오래전은 옛날로도 바꿀 수 있을 텐데 이 문장에서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옛날부터 노인에게 식사란 그냥 지루한 일에 불과했다. 혹시 예전은 어떤가요? 예전부터 노인에게 식사란 그냥 지루한 일에 불과했다. 꽤
꽤 전부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불과하다. 이 단어는 그대로, 불과하다라는 단어는 그대로 써도 좋은데, 또 의미로 보자면, 지루한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지루한 일이었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루한 일이었다 정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건 느낌이나 감정이니까, 지루하게 느껴졌다도 쓸만하고요. 그러면 이제 몇 개의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한번 보죠. 꽤 전부터, 꾀로 한번 해볼까요? 꽤 전부터 노인에게 식사란 그냥 지루한 일에 불과했다. 또 꽤 전부터 노인에게 식사란 그냥 지루한 일이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해볼까요? 예전부터 노인은 식사가 그냥 지루하게 느껴졌다. 어때요? 꽤 전부터 노인에게 식사란 그냥 지루한 일에 불과했다 라는 문장 하나와, 또 꽤 전부터 노인에게 식사란 그냥 지루한 일이었다. 그리고 예전부터 노인은 식사가 그냥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옛날부터, 이 옛날은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선생님은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신이 봤을 때, 이 문장 괜찮다. 옛날로 바꿔도 괜찮다 하면 쓸 수 있죠. 그 어감의 차이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라는 느낌보다, 그러니까 독자가,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인 그런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 어감이 더 좋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그게 이제 내 자신의 문체인 거거든요. 글자 투, 그러니까 글을 쓰는 투, 글 투.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교정해 봤는데, 몇 번 말했지만, 교정 문장의 정답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문장은 사실 고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장은 몇 개 더, 둘 이상, 그 이상을 고쳤으면 더 좋겠다 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어떤 문장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지, 다양한 어휘와, 발음이 좀 그랬죠? 다양한 어휘와 문장 구조를 생각해서 최적의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글솜씨는 아주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고쳐보는 연습. 그래서 이런 문장도 한번 읽어보고, 또 이런 문장도 읽어보고. 알겠죠?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이에요. 주어 청년을 앞으로 뺐네요. 그리고 너무를 뺐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 선생님이 빼다라는 말을 2번 썼는데 그 두 의미가 조금 다르게 쓰인 걸 알고 있나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빼다 할 때의 빼다, 그리고 하나는 삭제하다, 없애다 하는 의미의 빼다였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원래 문장은 청년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뺐고, 그 다음에 너무를 삭제했다는 거죠. 너무를 뺐어요. 이건 동음 이의어가 아니라 다이어라고 해요.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2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해요.
예를 들면 방금 말한 빼다도 그렇고 다리와 먹다도 그래요. 다리와 먹다는 앞서 동음이의어의 사례로 들었던 단어들이죠. 아마 기억날 거예요. 명사형 다리와 그리고 이제 동사형 먹다 이런 단어들을 사례로 앞선 시간에서 동음이의어를 설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빼다는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금방 설명한 것처럼 다이어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동물의 하체를 뜻하는 다리와 밟고 건너는 구조물을 뜻하는 다리는 단어가 서로 다른 동음이의어이지만 동물의 하체를 뜻하는 다리와 책상의 아랫부분을 뜻하는 다리는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유사한 의미의 다른 용례로 쓰이는 거죠. 먹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을 입에 넣어 뱃속에 들여보내다 라는 뜻의 먹다와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 라는 뜻의 먹다는 단어가 서로 다른 동음이의어지만 음식물을 먹다 할 때의 먹다와 나이를 먹다 할 때의 먹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공유하는 그러나 다른 용례로 쓰이는, 그러니까 다르게 쓰이는, 다른 용례로 쓰이는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음이의어면서 또 다의어인 단어를 실생활에 적지 않게 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살지 않지만 그런 용어들을, 그런 단어들을 잘 적재적소에, 적시에 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규정으로 돌아와서 보면 알겠지만 원래의 문장보다 그 교정 수강생의 문장의 교정문이, 그러니까 수강생의 교정문이 더 간결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좀 더 짧아졌죠. 큰 차이는 아니어도 네, 잘했어요. 청년은 잠을 떨쳐내기가 힘들었지만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고 있었다. 간결하고 좋네요. 여러분의 교정문과 함께 비교해보고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교정한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나 다시 고쳐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귀찮아하지 말고 할까 말까 머뭇거리지도 말고 과감하게 새롭게 고쳐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면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문장들, 그러니까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나한테 가장 맞는, 내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선택하면 그런 글들이 모이면, 그런 문장들이 모이면 좋은 글이 된다고 말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글솜씨를 조금씩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정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깨봐. 남자라면 해야 할 일이죠.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38쪽 밑에서 9째 줄에 있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 핵심이 되는 단어는 성별, 합리적인 성별 역할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주목 이 문장처럼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을 지어도 돼요. 이 키워드 또는 주목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과거에는 성별에 따른 역할이 지금보다 좀 더 두드러졌었어요. 요즘에는 성별에 차별을 두는 듯한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꼭 차별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차이를 두는 듯한 표현조차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남자라면 이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 하는 말들을 별로 좋게 여기진 않죠. 그래서 남자답다 또는 여자답다라는 말을 성차별적 표현으로까지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남성과 여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잖아요. 성차별은 나쁜 거지만 성 차이는 인정해야 하죠. 따라서 뭐뭐답다라는 표현 또는 이런 생각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같은 나이라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육체적으로 좀 더 능력이 있어요. 힘이나 속도, 그리고 순발력 등의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어떤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따라서 남성에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와 관련된 어떤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뭐 국가시험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든가, 남성의 합격 기준과 여성의 합격 기준이 다른 걸 우리는 사회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강하며 섬세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외는 있게 마련이어서 100%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이러한 성적 특성을 어느 한쪽의 측면에서 과시하거나 또는 다른 한쪽을 경시하는 요소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거나 다른 한쪽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별의 장점이라면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인, 특히 이성에게는 이해와 배려의 방향으로 잘 적용해야 하죠. 그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문장에서는 청년이 남자로서 갖는 나름의 자부심을 자기 일에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용했어요.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또 이 말이 이성, 그러니까 다른 성별인 여성을 깎아내리는 생각으로 나온 표현이 아니라면 이런 자세는 아마도 자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차별은 단호히 배척해야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고요. 또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어요. 멋지죠? 그런데 이런 말을 과연 이런 위인들만 했을까요? 또는 이런 깨달음이 이런 위인들에게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면 이런 깨달음을 통해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 파스칼뿐만은 아닐 거예요. 이들에겐 우리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업적이 있어서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속 언급하는 거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평범한 사람 중에도 이들을 따라서 말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 자기 자신의 통찰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몇 명일지 아니면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일지도 모르죠. 우리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니까요. 생각의 힘은 꽤 커요. 생각을 잘해야 잘 살 수 있죠.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는 이렇게 말했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르게 잘 다듬고 바르게, 여기서는 바르게가 중요해요. 자신의 바른 생각을 잘 펼쳐가면 좋겠어요. 이 수업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생각이 건강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기대해도 되죠? 선생님이 많이 기대할게요. 어때요?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혹시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그렇게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때에 따라 확장하기도 하고 나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력과 문장력도 같이 키우고요. 앞선 수업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글로 잘 표현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해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오늘 이하레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